왕처럼 화내라. 크리스토프 브루거.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분노의 심리학. 지은이는 심리학 석사, 공인받은 매니지먼트 트레이너 겸 체인지 매니저로서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이들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 독일 마나임 대학에서 심리학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분노는 가치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 그대가 내리는 가치 판단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대는 분노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분노는 중요하다. 분노를 열쇠로 이용하라. 실패를 존중하라. 실패가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위기 없는 행복, 노력 없는 성공, 그리고 분노 없는 의욕과 성과, 창의성을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를 존중하고 불행을 중간 지점으로 보고 분노를 기꺼이 탐구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마치 정원에 있는 꽃무더기 사이에서 시커멓고 끈적끈적하며 냄새나는 무엇을 발견한 것처럼 분노를 혐오한다. 그러나 그것을 유전으로 여기고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그 자체로만 봐서는 영리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노를 영리하게 다루려면 그것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데이터를 지우기 위해 컴퓨터를 통째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화가 났다는 건 그대가 부당한 일을 당한 것이다. 반면 그대가 붕괴했다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부당함 때문에 흥분한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도 필요하다. 에른스트 하우슈카는 이렇게 말했다. 분노는 장맛비가 아니라 소나기여야 한다. 분노가 소나기처럼 공기를 정화시켜야지 장맛비처럼 농사를 망치면 안 된다. 당신이 분노하는 원인을 알면 이야기는 당신의 의도대로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대 내면에 엄청난 힘을 품고 있는 감정의 경의를 포효하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분노를 활용하라. 그러면 그대 왕국이 확고해질 것이다. 모두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 그대는 왕국을 이룰 것이다. 분노의 4가지 효용. 분노는 많은 사람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 분노의 효용은 지각의 본질에 있다. 화와 분노는 많은 에너지와 연결된 감성이다. 그리고 에너지는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심리 분석가이자 분노 전문가가 한 말이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정원에 유전이 있는데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과 같다. 당신은 이 원천에서 의욕을 뽑아낼 방법을 배울 것이다. 3번째 효용은 첫 번째보다는 덜 논리적이고 심지어 놀랍기까지 하다. 많은 예술가가 분노를 작품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사람은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생긴 빈 공간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채운다.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취재하다가 처음으로 알게 된 환상적인 현상이다. 혁신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분노를 활용하라. 자기 영역을 지키고 싶을 때 분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감정을 따르라. 그래서 제대로 분노하라. 감정을 예민하게 가다듬으라. 분노가 보내는 신호를 믿으라.
새롭게 발견한 분노가 어쩔 수 없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잊어버리라. 당신이 행동을 해야 할지 말지 그 후에 결정해도 듣지 않다. 당신의 마음속에 분노 대왕이 있고 필요한 경우엔 적절한 행동을 공리해낼 수 있다고 믿으라. 당신이 단지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책까지 떠맡아야 하는 건 아니다. 당신의 영역을 침범한 사람도 최소한 당신만큼이나 건설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 분노는 당신의 영역을 인정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회적 신호다. 당신이 충분히 명확하게 분노할 때까지만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당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라. 예를 들어 당신에게 생각나는 모든 가치를 적어보라. 그리고 순서대로 나열하라. 크고 작은 분노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로 커다란 사건에 격렬하게 분노하고 불편하지만 사소한 일에는 여유 있게 넘어가주는 식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분노를 다루는 일을 정치적 방법론으로 발전시켜라. 먼저 적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분석하라.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해야 당신의 적의 지지자들을 화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당신의 지지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표출하는 분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당신은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무엇이 잘못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분노하라.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따르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정은 기쁨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라. 당신이 실패 후 계곡에서 올라가고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주목하라. 그것이야말로 진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비판하면 받아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핵심을 계속 찾아라. 당신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믿으라. 그것은 특별하기 때문이다. 뚜렷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그들보다 더 능숙하게 해낼 수 있다면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당신이 분노한다는 건 중요한 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즉흥적으로 분노를 선택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욕구들을 발견할 때까지 철저하게 파헤치라. 적절한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시켜라. 그렇게 하면 분노가 사라질 뿐 아니라 분노를 만족, 행복, 성공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분노는 그러려고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 비판이 성공을 향한 열쇠가 된다. 당신의 분노 일기에 적은 분노 원인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지금까지도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것을 앞장의 투두 리스트에 따라 경계선을 긋거나 창의성이나 의욕을 얻는 데 활용하라. 당신은 이 약점 뒤에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성격상 약점은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장점의 이면이다. 분노를 올바르게 이용한다는 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분노를 올바르게 이용한다는 건 가치 있게 산다는 의미이다. 부정적인 감성과 가치는 우리의 미래를 확고히 한다. 필요하다면 분노 대왕을 가슴에 품은 당신이 세계를 뒤바꾸라.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는 어차피 당신이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세계니까. 새롭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라. 그때 왕처럼 관대한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차근차근 실질적으로 실현시켜라. 당신에게 많은 행복과 성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